별표 68세 커플의 첫 신혼여행. 그날 밤의 비밀 별표.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화창한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며 서 있었다. 김정호, 68세의 은퇴한 중학교 국어교사와 박미영, 66세의 전직 간호사였다. 그들의 손에는 각각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 어려 있었다. 이들은 불과 한 달 전에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였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1975년 정호와 미영은 같은 대학교에서 만났다. 정호는 국문학과 3학년이었고 미영은 간호학과 2학년이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들은 첫눈에 반했다. 정호의 진중하고 따뜻한 눈빛과 미영의 맑고 순수한 미소가 서로를 끌어당겼다. 그들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공부하고 주말이면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꿈꾸었다. 정호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고 미영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천사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잔인했다. 1977년 여름. 미영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해야 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장거리 연애는 거의 불가능했다. 눈물 속에서 헤어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정호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취직했고 부모님의 권유로 같은 교직에 있던 여성과 결혼했다. 미영 역시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의사와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평범하지만 충실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2020년, 정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미영 역시 2021년에 남편을 잃었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홀로 남겨진 채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는 우연히 동창회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영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설렘을 느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50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매주 만나 과거의 추억을 나누고 현재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사랑이 노년에 다시 꽃 피우기 시작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이미 늙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걱정했지만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2024년 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들은 대부분 그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이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젊은 시절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제대로 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번 여행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목적지는 제주도였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따뜻한 날씨로 유명한 제주도에서 늦깎이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하고 싶었다.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간 후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안에서 정호는 미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미영은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감격에 겨워했다. 68세에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기 때문이다. 정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사 월급으로는 해외여행은 물론 제주도 여행도 사치였던 시절을 보낸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를 빌려 호텔로 향했다. 호텔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였다.
자녀들이 신혼여행 비용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넓은 창으로 보이는 한라산과 푸른 바다의 절경이 숨을 멎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여보, 정말 꿈 같아요. 미영이 정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도 기적 같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신혼여행까지 오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다. 정호는 미영의 어깨를 감싸며 부리가 젊었을 때 못해본 것들을 이제라도 하게 되어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첫날은 호텔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보냈다. 해변을 따라 산책하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제주도 특산물로 만든 저녁을 먹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방으로 돌아왔다. 신혼부부라고는 하지만 이미 60대 후반의 나이였고 서로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영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 그때는 순수했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때는 손만 잡아도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은 더 깊은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50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서로의 삶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정호는 교사로서의 보람과 아내를 잃은 슬픔에 대해 말했고 미영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느꼈던 감동과 남편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넘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았다. 주름진 손으로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젊은 시절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었다. 둘째 날, 두 사람은 제주도의 명소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성산 일출봉이었다. 이른 아침에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렌터카를 몰고 성산 일출봉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정호와 미영은 손을 잡고 성산 일출봉을 올라갔다. 68세의 나이에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천천히 올라갔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다. 와, 정말 장관이네요. 미영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정호도 말없이 일출을 바라보며 감동에 젖어 있었다. 68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출을 본 적이 있었던가? 미영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았다. 일출을 본 후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제주도 특산물인 갈치조림으로 아침을 먹었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더니 신혼부부세요? 정말 보기 좋네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68세의 신혼부부라니 생각해보니 정말 특별한 일이었다. 다음 목적지는 한라산이었다. 정상까지는 올라갈 수 없었지만 천백고지까지는 갈 수 있었다. 산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다. 그때 우리가 북한산에 갔던 거 기억해? 정호가 물었다. 물론이죠. 그때 당신이 제 손을 잡고 바위를 올라가게 도와줬잖아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손을 잡고 산을 올랐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젊고 힘이 넘쳤지만 지금은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때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천백고지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며 도시락을 먹었다.
호텔에서 준비해준 도시락이었는데 제주도 특산물들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다. 산 정상에서 먹는 도시락은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다. 하산길에서 정호가 갑자기 멈춰섰다. 미영아, 잠깐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50년 전에 사려고 했던 건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이런 걸 언제? 결혼 전에 몰래 준비했어. 신혼여행에서 주려고 정호가 미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68세의 나이에 받는 첫 번째 진짜 사랑의 반지였다. 저녁에는 제주 시내로 나가서 흑돼지 구이를 먹었다. 제주도에 와서 흑돼지를 안 먹을 수는 없다며 정호가 제안한 것이었다. 식당에서 소주 한 잔씩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평소에는 술을 잘 안 마시는 두 사람이었지만 신혼여행에 들뜬 기분에 취해 있었다. 여보, 우리가 만약 50년 전에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미영이 물었다.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 그랬다면 지금처럼 이런 감동은 없었을 거야.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만남이 더 소중한 거 아닐까?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어온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지었다.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발코니에 나가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정말 아름답네요. 미영이 정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우리 인생도 이 바다처럼 깊고 넓어졌구나. 정호가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68세의 나이에 느끼는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달랐다.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진실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사랑이었다. 셋째 날 아침. 두 사람은 여미지 식물원을 방문했다. 다양한 식물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특히 온실 안의 열대 식물들은 신기하기만 했다. 평생 교과서에서만 보던 식물들을 실제로 보니 감동이었다. 여보, 저 꽃 좀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미영이 한 송이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만큼 예쁘지는 않아. 정호의 달콤한 말에 미영은 얼굴을 붉혔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미영의 모습이 정호에게는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식물원을 나온 후에는 중문관광단지로 향했다. 천재연폭포와 천지연폭포를 구경하고 주상전리대의 장관을 감상했다.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작품들을 보며 두 사람은 조물주의 위대함을 느꼈다. 점심은 해물탕으로 먹었다. 제주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들이 가득 들어간 해물탕은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미영이 만족스러워했다. 오후에는 섭지코지를 방문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TV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넓은 초원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사진 좀 찍어요. 미영이 제안했다. 지나가던 젊은 부부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 68세의 신혼부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젊은 부부는 감동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저희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저녁에는 호텔로 돌아와 객실 서비스로 저녁을 주문했다. 제주 특산품으로 구성된 코스 요리였는데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갈치조림, 흑돼지 불고기까지 제주도의 맛을 모두 담고 있었다. 와인 한 병도 함께 주문해서 촛불을 켜고 로맨틱한 저녁을 보냈다. 여보,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하네요. 미영이 아쉬워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있어? 이제 시작이야. 정호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랑이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서울보다 훨씬 맑아서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기 북극성이 보이네요. 정호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사랑도 저 별처럼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영이 정호의 팔에 기대며 말했다. 마지막 밤을 보내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백했다. 미영아, 50년 전에 헤어질 때 정말 많이 울었어. 그리고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고백은 5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었다. 각자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야 그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날 아침, 마지막 날이었다. 체크아웃 전에 호텔 주변을 한 번 더 산책했다. 3박 4일 동안 머물렀던 호텔과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싶었다.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정호가 갑자기 차를 세웠다. 잠깐, 저기 좀 봐. 길가에 작은 교회가 있었다. 제주사랑의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우리 저기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하고 가자. 정호의 제안에 미영도 동의했다. 교회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다. 정호는 늦은 나이에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미영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했다. 어르신들, 신혼여행 오셨나요? 네, 68세 신혼부부입니다. 정호가 대답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며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면세점을 구경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한 선물을 샀다. 제주 특산품인 한라봉과 초콜릿. 그리고 제주도 기념품들이었다. 68세의 신혼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새삼 느꼈다. 비행기 안에서 정호는 미영에게 물었다. 이번 여행 어땠어? 정말 꿈 같았어요. 68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미영이 대답했다. 우리 앞으로도 더 많은 여행을 하자.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아. 정호의 말에 미영은 환하게 웃었다. 서울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벌써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부산의 해운대, 강릉의 정동진 등 가보고 싶은 곳들이 많았다. 나이는 들었지만 꿈과 희망은 젊은 사람 못지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두 사람은 여행 사진들을 정리했다. 성산일 출봉에서 찍은 일출 사진, 한라산에서 찍은 기념사진, 섭지코지에서 찍은 로맨틱한 사진들까지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다. 이 사진들을 앨범에 정리해서 평생 간직하기로 했다.
저녁에는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신혼여행 이야기를 들었다. 정호의 아들과 딸, 미영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모여 제주도 선물을 나눠주며 여행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부모의 재혼을 반대했던 자녀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호의 딸이 말했다. 맞아요. 이렇게 사랑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기뻐요. 미영의 아들도 덧붙였다. 자녀들의 축복을 받으니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혼여행 이야기에 깔깔거리며 웃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68세에 신혼여행을 가다니 정말 신기해요. 8살 손녀가 말했다. 우리도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 거예요. 10살 손자가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다. 발코니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바다, 별이 가득한 하늘,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나눈 깊은 대화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여보, 그런데 제주도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미영이 갑자기 말했다. 이상한 일이라니? 정호가 물었다. 호텔에서 만난 그 할머니 말이에요. 식물원에서도 보고 섭지코지에서도 봤잖아요.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마주친 것 같아서요. 정호도 그 할머니를 기억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혼자 여행을 온 것 같았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자주 마주쳤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 할머니가 우리를 계속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교회에서도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올 때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미영이 덧붙였다. 혹시 우리를 아는 분일까요? 정호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두 사람은 그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아마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관광지이니까 같은 코스를 도는 관광객들이 자주 마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며칠 후, 정호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 주소는 제주도였고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다. 편지를 열어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정호 씨, 미영 씨께. 저는 제주도에서 우연히 두 분을 만나게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5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분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두 분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며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은 정호와 미영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68세의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랑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그 할머니께 답장을 써드려요. 미영이 제안했다. 두 사람은 함께 답장을 썼다. 자신들도 처음에는 용기가 없었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썼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도 용기를 내서 첫사랑을 찾아보라고 격려했다. 몇 주 후 박순자 할머니로부터 다시 편지가 왔다. 정호와 미영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어 50년 만에 첫사랑을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그분도 홀로 지내고 계셨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편지 끝에는 두 분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정호와 미영은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더욱 감동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다. 매주 데이트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여행을 떠났다. 경주, 부산, 강릉, 여수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젊은 시절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모두 구경했다. 자녀들도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서로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졌던 것을 반성하고 부모처럼 로맨틱한 사랑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68세에 신혼여행을 다녀오셨어. 정말. 그 나이에도 사랑을 해 친구들이 신기해했다. 당연하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1년 후 정호와 미영은 결혼 1주년을 맞았다. 이번에는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 젊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해외여행이었다. 자녀들이 또다시 여행비를 지원해 주었고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첫 해외여행을 준비했다. 일본에서도 제주도에서와 같은 감동을 느꼈다. 교토의 아름다운 절들, 오사카의 맛있는 음식들, 도쿄의 화려한 야경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69세가 된 두 사람이지만 여전히 젊은 연인처럼 손을 잡고 다녔다. 교토의 한 절에서 두 사람은 불상 앞에서 기도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이 사랑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했다.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지역 노인회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기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자신들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정호가 강의에서 말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영이 덧붙였다. 강의를 들은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다. 저도 2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는데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려고 해요. 두 사람은 그 할머니를 격려해 주었다. 몇 달 후 그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노인회관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사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정호와 미영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 먼저 말을 걸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2년이 지나고 정호와 미영은 70세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함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했다.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며 오래 함께 살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100세까지 살면서 32년을 더 사랑하자는 것이 두 사람의 목표였다. 자녀들은 부모의 변화에 놀랐다. 재혼 전에는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부모님이 결혼 후에는 활기차고 밝아졌다.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보며 자랐다. 그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랑의 모범이었다.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평생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손자 손녀들을 보며 두 사람은 흐뭇해했다.
어느 날 정호가 갑자기 미영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 책이요. 미영이 놀라며 물었다.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갔다. 50년 전의 첫 만남부터 헤어짐, 그리고 50년 만의 재회와 결혼, 신혼여행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담았다. 제목은 68세 커플의 첫 신혼여행, 그날 밤의 비밀로 정했다. 책이 출간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중장년층 독자들이 감동을 받았고 자신들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두 사람은 TV에 출연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TV 인터뷰에서 정호가 말했다. 외로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김희영이 덧붙였다. 인터뷰 방송이 나간 후 두 사람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쇄도했다. 대부분 자신들도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일부는 실제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정호와 미영은 이런 반응에 놀라면서도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들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68세에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몰랐다. 3년째 되는 해, 두 사람은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자녀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가는 여행이었다. 책 인쇄와 강의료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런던의 빅벤 앞에서 두 사람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71세의 나이에 유럽 여행을 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파리에서 두 사람은 생강을 따라 산책했다. 많은 연인들이 다리 위에서 사랑을 맹세하는 것을 보며 자신들도 젊은 연인 못지않다는 생각을 했다. 여보, 우리도 저 다리에서 사랑을 맹세해요. 미영이 제안했다. 폭매프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했다. 미영아,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할 거야. 100세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저도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로마에서는 바티칸을 방문했다.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두 사람은 기도했다.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이 사랑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런던에서는 뮤지컬을 관람했다. 오페라의 유령을 보며 두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전국 각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두 사람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때로는 하루에 두 곳을 다니기도 했다. 힘들지 않으세요? 어떤 기자가 물었다. 전혀요. 우리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 기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껴요. 정호가 대답했다. 실제로 두 사람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다. 60대, 70대는 물론 80대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한 사례도 있었다. 두 사람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했다. 4년째 되는 해, 정호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 입원한 정호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수술이 필요했다.
미영은 밤낮으로 병원에서 정호를 간병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아프면 당신이 힘들잖아. 이 정호가 미안해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결혼할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미영이 정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회복 기간 동안 미영은 한시도 정호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실에서 함께 책을 읽고 창밖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픈 중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앞으로는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겠어. 정호가 말했다. 맞아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요. 미영이 동의했다. 퇴원 후 두 사람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다. 무리한 일정은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강의와 상담은 계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5년째 되는 해, 두 사람은 결혼 5주년을 맞았다. 이번에는 호주 여행을 계획했다. 정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의사도 여행을 허락했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와 멜버른의 아름다운 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또 다른 추억을 만들었다. 호주에서 만난 한 한국인 할머니가 두 사람을 알아보았다. 혹시 TV에 나온 그 부부분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정호가 대답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외롭게 지내다가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그 할머니는 호주에 사는 아들을 보러 왔다가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할아버지와 사귀게 되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놀랐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제목의 두 번째 책을 출간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랑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다. 책은 또다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감동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중장년층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정호와 미영은 이제 73세가 되었다. 6년 전 68세에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두 사람은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했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고 있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 손자손녀들이 가르쳐주어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에서 오는 편지와 이메일에 일일이 답장을 보내느라 바빴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컴퓨터까지 배우시다니 손자가 감탄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새로운 것도 배워야지.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어느 날 두 사람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한 방송국에서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싶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두 사람의 일상부터 강의 현장,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제주도 신혼여행지도 다시 방문해서 추억을 되새겼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메시지였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랑과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 후 두 사람에게는 더 많은 연락이 왔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전해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정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들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7년째 되는 해, 두 사람은 아시아 여행을 떠났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를 돌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호기심이 많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태국에서 만난 한 현지 가이드가 두 사람에게 물었다. 두 분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감사하며 사는 거고요. 미영이 대답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세계 곳곳의 사랑 이야기라는 세 번째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행하면서 만난 다양한 나라의 중장년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다. 사랑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정호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주 3회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다. 미영도 요가와 수영을 배워 건강관리에 힘썼다. 우리 목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야, 정호가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 26년을 더 사랑하며 살 거예요, 미영이 덧붙였다. 두 사람의 꿈은 단순했지만 아름다웠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특별한 손님을 맞았다. 제주도에서 편지를 보냈던 박순자 할머니였다. 그분도 두 사람의 격려를 받아 첫사랑과 재회해서 결혼했다고 했다. 이제 75세가 된 박순자 할머니는 72세의 남편과 함께 서울 구경을 왔다가 두 사람을 찾아온 것이었다. 정말 감사해요. 두 분 덕분에 저도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도 할머니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전염되는 것 같아요. 정호가 대답했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만나니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다. 박순자 할머니 부부도 두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8년째 되는 해, 두 사람은 남미 여행을 계획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돌며 지구 반대편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다. 75세의 나이에 남미 여행이라니 젊은 사람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 공연장에서 두 사람은 또 다른 추억을 만들었다.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75세의 한국인 부부가 남미까지 여행 온 것을 신기해했다. 당신들의 사랑은 정말 특별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다니 이 한 현지 가이드가 감탄했다. 사랑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남미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장거리 비행과 시차 적응으로 몸이 많이 피곤했다. 의사는 앞으로는 무리한 여행은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이제 우리도 나이를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정호가 아쉬워했다. 괜찮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곳을 다녔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조용히 사랑하며 살아요. 미영이 위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국내 여행과 강의는 여전히 계속했고 책도 계속 썼다. 네 번째 책 75세, 여전히 사랑 중을 출간했고 이 책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자녀들은 부모의 왕성한 활동에 놀라면서도 걱정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아직 할 일이 많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정호가 대답했다.
실제로 전국에서 두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했다. 손자 손녀들은 이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유명인이야.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저도 사랑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평생 사랑하며 살 거예요. 큰 손녀가 말했다. 두 사람은 그런 손녀를 보며 뿌듯해했다. 9년째 되는 해, 정호가 다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는 관절염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병이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었다. 미영은 더욱 세심하게 정호를 돌봤다. 여보, 내가 이렇게 되니까 당신만 힘들어져. 정호가 미안해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죠.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플 때도 함께 하는 거예요. 미영이 정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관절염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생겼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다.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고 블로그를 개설해서 일상을 공유했다. 76세에 블로그를 시작하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죠. 미영이 답글을 달았다. 블로그는 금세 인기를 끌었다. 두 사람의 일상과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인생에 대한 조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매일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두 사람은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려고 노력했다. 10년째 되는 해, 두 사람은 결혼 10주년을 맞았다. 78세가 된 정호와 76세가 된 미영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다. 10주년 기념으로 가족들이 모두 모여 파티를 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10주년 축하드려요. 손자 손녀들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10년 전 68세에 결혼하신다고 했을 때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자녀들이 말했다. 파티에서 두 사람은 10년간의 추억을 되돌아봤다. 제주도 신혼여행부터 시작해서 일본, 유럽, 호주, 아시아, 남미 여행까지. 그리고 책 출간과 강의, 방송 출연까지. 정말 다사다난한 10년이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미영이 말했다. 68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100세까지 22년이나 더 있잖아. 정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몰랐어요. 그러게. 단순히 우리끼리 사랑하며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이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봤다. 중장년층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사회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사랑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미영이 감동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정호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11년째가 되는 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에서 모범 부부상 글 수여한다는 것이었다. 68세에 결혼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시상식에서 두 사람은 소감을 발표했다. 저희는 단순히 사랑하며 살았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정호가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미영이 덧붙였다. 시상식 후 두 사람은 더욱 바빠졌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강의 요청도 더 많아졌다. 하지만 건강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절해야 했다. 79세가 된 정호는 관절염이 더 심해졌고 77세가 된 미영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신은 여전히 젊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20살이야. 정호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미영이 동의했다. 12년째 되는 해, 두 사람은 5번째 책을 출간했다. 80세. 사랑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이번 책에는 12년간의 결혼 생활과 그동안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 출간 기념회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두 사람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 그리고 단순히 두 사람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70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20년 만에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참석자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두 사람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들이 해온 일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단순히 사랑하며 산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몰랐다. 어느 날 두 사람에게 해외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러브 해즈 노 에이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80세의 나이에 해외 강연이라니 생각해보니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장거리 비행을 만료했다. 두 사람의 건강 상태로는 무리라는 것이었다. 대신 화상 강연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미국 대학과의 화상 강연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석했고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랑의 나이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학술적인 질문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했다. 강연 후 미국의 여러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CNN, NBC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세계로 전해졌다. 한국의 80세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13년째 되는 해, 정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다른 질병들도 함께 찾아왔다. 미영은 24시간 정호를 돌보며 간병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어서. 정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잖아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하는 거예요. 미영이 정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병상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다. 미영은 매일 정호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음악을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나무들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더 자주 병문안을 왔다. 특히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의 아픈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보며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큰 손녀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프시는데도 할머니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정호는 손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게 바로 사랑이야.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 하는 거란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정호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병실에서도 두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 그리고 단순히 안부를 묻고 싶어서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두 분의 사랑을 보며 희망을 얻었어요. 방문객들의 말에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14년째 되는 해, 정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미영은 더욱 간절하게 정호를 돌봤다.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간병하며 사랑을 실천했다. 미영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정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14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68세에 시작된 늦은 사랑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질 줄 몰랐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우리 사랑 이야기가 계속 전해졌으면 좋겠어, 정호가 말했다. 그럼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정호는 미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68세에 처음 잡았던 그 손이 지금도 따뜻했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고 14년을 함께 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정호가 속삭였다. 저도요. 그때는 더 일찍 만나서 더 오래 사랑해요. 미영이 정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그날 밤, 정호는 미영의 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82세의 나이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영의 손을 잡고 있었다. 68세에 시작된 사랑이 82세에 끝났지만 그 사랑의 의미는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정호와 미영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 그들의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은 시청자들까지 모두 정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조문객들의 말에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정호를 떠나보낸 후 미영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14년간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은 컸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호와 함께 시작했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여보, 저 혼자서도 우리 이야기를 계속 전할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할게요. 미영은 정호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다. 미영은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계속했다. 이제는 혼자였지만 정호와의 사랑 이야기를 더욱 간절하게 전했다. 사람들은 미영의 강의를 들으며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정말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의 기억과 의미는 영원히 남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죠. 미영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정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미영은 6번째 책을 출간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정호와의 마지막 시간들과 그를 떠나보낸 후의 심정을 솔직하게 담았다. 책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사랑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다. 많은 독자들이 위로를 받았다. 미영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남편을 잃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어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84세가 된 미영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다. 비록 정호는 곁에 없었지만 그와의 사랑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정호와 함께 시작했던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메시지는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미영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정호와 미영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68세에 시작된 늦은 사랑과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영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들의 사적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미영은 자문 역할을 했다. 자신과 정호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 두 사람의 사랑이 스크린에 재현되었다. 촬영 현장을 방문한 미영은 젊은 배우들이 자신들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영화 68세의 첫사랑기 개봉되자 큰 화제가 되었다. 관객들은 정호와 미영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메시지에 공감했다. 영화는 흥행에도 성공했고 해외에도 수출되었다. 시사회에 참석한 미영은 스크린에서 재현된 자신과 정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68세에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정호 씨, 우리 사랑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몰랐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미영은 마음속으로 정호에게 말했다. 영화의 성공으로 미영은 더욱 바빠졌다. 언론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영은 가능한 한 모든 요청에 응했다. 정호와의 사랑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68세에 시작된 저희 사랑이 그것을 증명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사랑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미영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정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미영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정호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밤에는 그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잠들었다.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86세가 된 미영은 7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었다의 86세. 혼자여도 사랑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정호를 떠나보낸 후의 삶과 여전히 계속되는 사랑에 대해 쓰고 있었다. 어느 날 미영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다. 제주도에서 온 편지였는데 발신인은 박순자 할머니였다. 그분도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남편과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미영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과 정호 선생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비록 정호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선생님의 사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은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과 정호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정호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속 살아있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68세에 시작된 늦은 사랑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질 줄 누가 알았을까?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회의 인식까지 바꿔놓았다. 여보, 우리 사랑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미영은 정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날 밤, 미영은 제주도에서의 첫 신혼여행을 떠올렸다.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떠난 신혼여행. 그곳에서 나눈 깊은 사랑과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특히 그날 밤, 발코니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바다와 별이 가득한 하늘이 기억났다. 서로를 바라보며 나눈 진실한 고백들. 50년 만에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 그 모든 것이 지금도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그날 밤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다. 68세의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사랑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호와 미영이 제주도에서 발견한 사랑의 비밀이었다.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7번째 책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8세에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밤 우리가 발견한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미영은 정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전해질 거예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사랑들이 시작될 계절이었다.